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간 크립토 인사이트 스테이킹 시대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자산 통제권 그리고 구조적 이해의 중요성 여기다가 GK싱크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방송 직후에 GK싱크가 무려 900% 폭등세를 가져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또 빠르게 조정이 나오면서 역시나 혼란까지 동시에 야기했던 또 하루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또 풀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최근에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좀 좋지만은 않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도 7에서 6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빗썸의 직원 실수로 인해서 비트코인 62만 개가 또 다른 지갑으로 또 발송이 되는 이러한 실수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나 시장 전반적으로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Q&A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접수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한번 또 체크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도 함께할 두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성경 대표님, 이현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토요일에 힘차게 한번 50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 이후에 저희 방송의 인기가 이렇게 큰가 싶을 정도로 좀 실감이 많이 났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성경 대표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YH홀딩스 대표 김선경입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GK싱크의 급등락에 대한 구조와 그 이면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스테이킹과는 다르게 나의 자산을 예치만 해두어도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떻게 보면 GK싱크의 급등락의 구조와 더불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데이터 분석가 이현우입니다. 최근 GK싱크 이 급등과 조정은 단순히 가격 변동이 아니라 이 구조와 유동성 그리고 투자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흐름에 대해서 좀 쉽게 천천히 말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 가격의 움직임이 아니라 어떻게 구조가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50분 동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성경 대표님, 사실 지난 방송 직후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방송 다음 날 GK싱크가 무려 900% 폭등세를 가져가서 저 역시도 이게 말이 돼?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상승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GK싱크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방송 다음 날에 바로 900% 이상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방송이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네. 이번 급등 사례는 시장에서 이 기술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가격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 수요가 집중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상승은 단순히 가격의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업비트, 입출금 제한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 가격이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정상적으로 과열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해당 사례는 GK싱크 생태계가 가진 시장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만 보면 그 갑작스러운 급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움직임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업비트 입출금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유동성이 제한된 구간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 수요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이 가격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해당 자산이 시장의 관심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움직임은 이 이슈에 따른 수급 반응과 이 시장 메커니즘이 결합된 형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GK싱크의 어떻게 보면 900% 넘는 폭등과 조정은 우리가 비트 입출금이라는 이슈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나타났던 상승이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983%나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했다가 다시 하는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구간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지 우리 김성경 대표님께 분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에서는 개인의 판단 이전에 시장 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입출금 환경이나 유동성 조건에 따라 가격이 빠르게 재조정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급등 이후의 조정은 과열된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점차 거래가 가능한 균형 구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번 흐름 역시 입출금 이슈가 시작된 이후에 입출금 이슈가 해제된 시기를 보면 그 구조가 정상화되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혼란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가격의 속도인데요.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이 거래 가능한 환경이 다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급등 이후 나타나는 조정 과정은 이 유동성이 정상화되면서 이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으로 되돌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격은 실제 의미가 있는 지점에서 형성이 되게 되고 이 단기적인 공포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이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정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K싱크의 급등과 급락은 우리가 단순히 좀 오르내리는 것에서 국한되지 않고 시장의 구조의 유동성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출금 환경에 따라서 움직임이 바뀌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급등과 조정 과정은 모두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러한 단기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나도 한번 실시간으로 짚어보고 싶다. 사실 크립토 시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인사이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공부방 열어뒀기 때문에 공부방 오셔서 이런 자료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다가 오늘 방송을 했던 요약본까지도 저희가 파일처럼 만들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오늘 방송 나는 이해를 했지만 또 까먹었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파일도 받아보시고 혼자서도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크립토 전송을 해주시면 또 자료 받을 수 있도록 또 공부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방송 말미에 시청자 Q&A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다가 물어볼 데가 없다 하시는 분들 생방송 도중에만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채팅하실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스테이킹 관련된 그리고 인사이트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 하나하나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부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반복되는 시장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예치이자 구조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또 이슈 브리핑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네,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저희가 급등과 급락이 왜 반복되는지, 이렇게 가격적인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보면 굉장히 좋지만 이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급변하는 시장을 좀 보고 있으면 피곤함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속에서 가격 예측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치이자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성용 대표님, 사실 예치이자라는 게 아직까지 좀 낯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굉장히 이 돈에 민감한 피곤한 시장 속에서 이 예치이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어떻게 작용되는 구조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치 이자는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려다가 지친 투자자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이런 거에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지쳐 있는데요. 보유한 자산을 일정 기간 맡기고 그에 대한 사용료의 개념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구조가 방향성에 베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예치하는 동안에 그 보상으로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특히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이런 구간에서 언제 사야 하나,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자산을 맡겨두기만 해도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벗어나 자산을 좀 구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는 매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치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격을 예측하려다가 좀 실패하거나 지친 투자자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매매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 팔아야 하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벗어나서 자산을 구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하나하나 풀어봤는데, 그럼 이현우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트레이딩과 예치 구조, 이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트레이딩은 언제 사고 팔지 이 타이밍이 수익을 결정하는데요. 그만큼 시장을 많이 봐야 되고 이슈도 다 챙겨봐야 되고 또 판단에 따른 스트레스도 엄청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치 구조에서는 이 타이밍이 아니라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수익은 가격 변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 내부에서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 즉 자산이 실제로 활동할 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예치 구조의 안정성이 더 또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이 수익을 쫓는 투자에서 계좌를 관리하는 투자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네.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이밍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치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조에 대해서 더 파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치가 이렇게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은행 예금이나 증권사 배당도 좋지만 크립토 시장에서 연 10%가 넘는 예치 상품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연 10%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은행도 2, 3%밖에 네, 되지 엄청 않는데 크죠. 이게 진짜로 있나요? 네.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단순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예치 전략이 다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내리는 동안에도 예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 수익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활용하면 저희 자산을 예전부터 계속 개인 지갑을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직접 개인 지갑을 통해 내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면서도 예치 수익을 10%가량 얻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부터 계속 설명했던 하이퍼체인 플랫폼에서는 연 10%가 넘는 예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플랫폼의 거래 수수료 그리고 스테이킹 보상 등 실제 수익 구조에서 나오는 것을 배당하는 형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다만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여 전에 플랫폼 구조나 이런 유동성 조건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참여해 보시면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가격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좀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치 이자 구조까지 좀 살펴봤는데 핵심은 예치 전략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격의 방향에 좀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을 구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부분이다라고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크더라도 이렇게 플랫폼 내 자산 활용을 이 흐름 그리고 이 수익 구조를 좀 이해하게 된다면 트레이딩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크립토 시장에서 연 10%가 넘는 예치 상품도 존재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예치 상품 뭐지?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구조적 수익에서 나오는 금리이므로 우리가 참여 전에는 반드시 이 플랫폼 구조, 조건, 유동성 제한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까지도 또 명확하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똑똑한 접근법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 이번 주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워낙에 큰 하락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까지도 또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리 개인 지갑이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보면서 좀 많이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 예치 이자 구조를 활용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좀 느낄 수 있을지 사실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쉽긴 하지만 실제 사례를 듣지 않는 한 좀 이해가 확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성경 대표님께서 실제 사례에 빗대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실제 사례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어제 비트코인이 1억 선을 무너뜨렸다가 이제 다시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자산이 줄어드는데도 판단을 미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매를 해도 불리하고 가만히 있어도 심리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커집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성급한 손절이나 무리한 반등 베팅을 하다가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예치 운용은 이런 상황에서 자산을 놀리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이 크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계좌가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을 키워주게 됩니다. 이 안정감이 감각적인 것을 판단을 키워주고 하락장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개념이 바로 포지션 분리인데요. 이 모든 자산을 이 같은 방향으로 노출시킬 경우 시장의 하락을 그대로 다 맞게 됩니다. 반면에 이 자산의 일부를 예치로 운영해서 방어와 완충 역할을 하고 나머지 자산은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하면 계좌 전체가 한 번에 흔들리지 않고 또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이 구조를 만든 투자자들은 이 계좌가 한 번에 덜 움직이고 또 심리적인 소모도 많이 적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 방향을 맞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이 설계를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락장애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잘 맞추려는 판단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계좌를 잘 지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자산 같은 경우에 예치로 운용을 하면서 계좌의 완충 장치를 만들고 또 나머지는 시장 회복 시간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계좌의 변동성과 투자 심리 부담을 함께 낮출 수도 있다라는 해법까지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하이브리드 금융 환경에서 투자 흐름과 예치 운영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봤습니다. 사실 방송으로 들었을 때는 우리 김성경 대표님과 이현우 전문가님께서 워낙에 좀 쉽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치구나. 나도 예치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공부라는 거는 늘 뒤돌아서면 까먹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크립토 인사이트 공부방 오시게 되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방송을 또 복습할 수 있도록 요약본까지 선물처럼 드릴 예정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도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셔서 또 많은 구조적인 해답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크립토 3772번으로 크립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방송 말미에 또 Q&A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증 남길 수 있는 방법 2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실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메인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저희가 예치는 단순한 수익 수단이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치를 수익 중심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예치를 활용할 때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가져봐야 될 만한 관점은 뭘까요? 예치이자 예치 상품을 고수익 상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순간 저희 투자 판단의 본질이 기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의 본질은 우리가 수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10% 정도의 이자를 꾸준히 받는 구조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계좌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만회하려는 무리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예치는 이런 충동적인 판단을 막아주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입니다. 결국 예치는 계좌의 체력을 보충해주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의 전략들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꺾이는 경우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계좌는 일부에 불과한데요. 예치는 화려한 수익을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이 손실의 속도와 폭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체 자산의 일부를 예치로 운영할 경우 계좌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투자자에게 주는 장점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이 판단을 회복할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고 그 자체로도 이 시장의 엄청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치는 우리가 수익을 단기간에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변동성이 반복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안정장치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 안에서 좀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또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예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역시나 이 크립토 시장이 24시간 내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나오는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받아봐야 될 만한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부방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도 또 관점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다뤘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기보다는 오히려 한번 혼자서도 자료를 받아보면서 복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본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생방송 도중에만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또 공부방 입장하셔서 교육 자료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는데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크립토 3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공부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셔서 또 오늘 받아갈 수 있는 교육 자료까지도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Q&A 시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Q&A 시간에서 역시나 여러분들의 이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궁금합니다. 나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현 시장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또 생방송 도중에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셔서 또 궁금증들 많이들 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또 이데일리 TV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채팅 남길 수 있고요. 나는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크립토 인사이트 관련된 궁금증들, 스테이킹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구조적인 해답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Q&A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또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담은 Q&A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1, 2회 방송 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겼는데 답변을 못 받았다라고 좀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 시간을 대폭 늘려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너튜브 채팅을 통해서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크립토 시장 있어서 좀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또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방송 이후에 GK싱크가 급등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늦게 봐서 못 샀다면 뒤늦게라도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겼는데 이 이후에도 사실 GK싱크 관련된 이야기가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주식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코인이
900% 폭등?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또 남겨주시고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900%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렇게 추격 매수 눌린 구간 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여기 뭐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GK싱크뿐만 아니라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고 포모가 와서 무작정 따라서 매수를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제 상따라고 말을 하는데요. 상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점에 물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 종목은 이미 급등 전에 매수를 해놨던 보유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 샀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른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공부를 하시고 좀 찾는 노력을 하는 편이 훨씬 나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라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 다시금 이렇게 또 리마인드, 또 리셋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또 냥냥냥님께서 이현우 전문가님 목소리 스윗하네요라고 남겨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이현우 전문가님께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에서 수익 내는 것보다 예치 이자 상품에 묻어두고 고정된 이자를 챙기는 게 더 안정적일까요? 매번 손실내서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사실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있어서 매일매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예치 이자에 좀 넣어두고 매달 좀 따박따박 이자를 챙기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을 예측해서 이 매매하기보다는 자산을 맡기고 이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데요. 시장 방향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자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이 심리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예치이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변동성에 잘 이기지 못하는 투자자분들께 잘 맞는 성향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 선별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인데 제가 또 신중하게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 질문 좀 좋은 것 같아요. 방송을 중간에 봐서 앞쪽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예치이자 상품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 한 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예치이자 상품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유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제가 할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저희가 항상 현금 비중을 늘려서 현금 보유를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는 거래소 지갑이든 개인 지갑이든 상관없이 그냥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면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치 이자 상품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USDT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 10% 그리고 주마다 지급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부가적인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이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반드시 예치를 해놓는 습관으로 이자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자산 가격이 늘 상승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늘 상승하기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 있는 장 속에서는 예치라는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좀 봐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우리 크립토 인사이트
인사이트 애청자신가 봐요. 크립토 인사이트 1편부터 쭉 봤는데 아직까지 예치이자랑 스테이킹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용어만 봤을 때는 뭐 비슷비슷해 보여요. 스테이킹도 뭔가 이렇게 묶어두는 것 같고 예치이자도 묶어두는 것 같기 때문에 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목소리 좋으신 이현우 전문가님께서 또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스테이킹은 이 코인을 묶어두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가격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예치이자는 이 가격과 상관없이 이 플랫폼 내부에서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이제 수익 예측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과 예치 이자 구조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참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코인을 묶어두고 보상받는 방식이라 시장 가격이 흔들리면 수익도 함께 영향을 받지만 예치 같은 경우는 가격 방향과는 좀 상관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크해 보시면서 이러한 용어적인 구별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GK싱크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한 이후에 GK싱크가 저도 주식도 하고 어떻게 보면 코인도 하지만 9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기 때문에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좀 끌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또 GK싱크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들이 거의 10개 이상이 남겼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GK싱크 급등 이야기를 하던데 900% 올랐다가 결국 다 빠졌는데 그런 건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빠질 때 많은 분들이 빠지기 전에 또 매수를 해서 이 손실을 온전히 느낀단 말이죠.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야 될지 이번에는 김성경 대표님께서 좀 질문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GK시크 급등과 급락은 업비트 거래소의 입출금 정지 이슈로 인한 급등으로 판단됩니다. 차트 사진 한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면서 얘기하시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버린 상황인데요. 일명 가두리 펌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제 급락이 나올지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저기 화면 보시면 제가 우측 위에 띄워놨는데 업비트 공지사항을 보면 19시 30분에 입출금 정지가 해제된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9시 30분에 입출금 정지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매도 물량이 풀리면서 시세가 급락을 했고 이렇듯 입출금 정지 이슈로 인한 펌핑이 나오면 입출금 정지 해지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그 시기를 꼭 참고해서 급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꿀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900% 폭등을 했다는 게 쉽지 않은 숫자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저녁 7시 반에 입출금 정지가 풀린다라고 업비트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해제가 된 이후에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기를 체크해 본다면 좀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물량 가두리 이슈가 좀 시장에서 여러 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어떤 질문을 뽑으면 좋을까요? 참 질문을 뽑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는데 이 질문 좀 좋을 것 같아요. 테더 예치하면 이자를 10%나 준다는데 진짠가요? 1년 동안 예치해야지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은행 예금처럼 만기가 되면 우리가 받는 구조인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테더 예치나 이 스테이킹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언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 플랫폼에 따라 연 10% 정도의 이 수익이 형성돼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건 1년 동안 자금을 묶어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주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일 단위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서 이 유연성도 함께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수익이 가격을 맞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방향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 시장 속에서도 이 수익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년 동안 자금을 묶어두는 구조가 아니라 현재는 주 단위로 지급되는 거고 앞으로는 일 단위로 지급이 될 계획이라서 유연성 또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또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역시나 일단 GK싱크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우리 전문가님들이 입 아플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7번째 질문으로 예치해두면 손실보거나 손해보는 리스크 없는가요? 같은 건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고정수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불안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치를 해두면 혹시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돈이 걸린 거잖아요.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성경 대표님께서 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2편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기존 CEX 거래들처럼 저희가 거래소 지갑에 저희 자금을 맡겨두는 것이 아닌 개인 지갑을 이용해서 브릿지를 하고 연동해서 예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를 저희 지갑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해킹 이슈나 어떤 파산 이슈들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는 언제든 손쉽게 해제할 수 있고 언제든 또 다시 재예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쉽게 리스크 없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종목을 사서 스테이킹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USDT, 테더를 이용해서 예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예치 같은 경우는 테더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언제든 손쉽게 해제할 수 있고 다시 예치를 등록해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큰 리스크가 없다라고 또 대응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예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 시청자분께서 예치 상품이라는 거 단기 투자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예치라는 거는 뭔가 느낌상 장기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예치는 장기로만 이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활용 사례까지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치 구조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잘 맞는 방식입니다. 다만 단기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이 포지션의 일부를 예치로 돌려서 이 방어용 자산처럼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자가 주 단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예치하는 구조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활용은 가능하지만 이 예치의 핵심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자산 일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긴 하지만 예치의 핵심은 우리가 타이밍을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 일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남겨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김성경 대표님께서 연 10%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바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10% 받으려면 위험한 알트코인 같은 거 사야 하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고수익 이퀄 고위험이라는 이런 또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 10% 받으려면 좀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좀 이거를 견딜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알트코인 같은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예치 이자에 대한 구조는 어떤 코인을 사서 스테이킹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격 변동 걱정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 말하자면 테더, USDT를 저희가 예치하는 거기 때문에 내 원금은 달러 가치로 꽉 묶어두고 연 10%가량의 이자만 챙기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혹은 남는 현금 비중으로 예치를 해둔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쌓이는 효과를 얻게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예치 연 10%? 위험한 거 아닌가, 알트코인 같은 건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격 변동 걱정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또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10번째 질문, 대형 거래소가 망할 확률이 얼마나 든다고 자꾸 개인 지갑으로 옮기라는 건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대형 거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워낙에 보안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개인 지갑의 중요성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개인 지갑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우리 이현우 전문가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거래소가 망할 확률이 높아서 이 개인 지갑으로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핵심은 구조인데요. 바이낸스 해킹 사건이나 업비트 해킹 사건, 또 많은 해킹 사건과 이 FTX 거래소 파산 사건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FTX 거래소는 이 세계 2, 3위 정도의 대형 거래소였는데 이 고객 자산을 자기네 계열사에 무단으로 트레이딩을 했고 그 결과 유동성 위기가 찾아와서 한 번에 파산을 겪게 됐었는데요. 그 결과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계좌는 동결이 됐고 또 한국인 투자자들도 채권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또 소송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는데 미국 법원의 판결은 그 당시에 코인의 가격이 아닌 이 달러 가치 기준으로 보상하라는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파산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2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 보상받을 당시는 비트코인이 한 7만 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 당시의 기준인 2만 달러를 보상받게 되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자산을 거래소에 맡기게 되면 내 자산의 소유권은 거래소한테 있고 이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0 아니면 100구조의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는 거래소에서 하되 보관은 지갑에서 하자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왜 자꾸만 개인 지갑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하면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또 다음 질문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굉장히 많은데 역시나 예치 수익 연 10%가 굉장히 자극적이었나 봐요.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1번째 질문으로 예치금 수익이 연 10%라고 했는데 그럼 1년에 한 번 지급인가요? 언제 지급됐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수익이 눈에 보여야지 좀 체감이 되잖아요. 따박따박 언제 돈이 들어오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도 GK싱크 기반 하이퍼체인 플랫폼에서 예치 상품을 이용 중인데요. 지금 주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마다 지급된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 지갑에 차곡차곡 이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갑에 주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1일 단위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치 지급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Q&A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방송 시간이 늘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송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경 대표님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예치 이자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예치 이자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있을 때 예치를 해놓는다면 이자를 또 추가적인 수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현우 전문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방향성을 맞추는 데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수익보다 이 구조를 먼저 설계할 줄 아는 관점이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방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뜨겁고 자극적인 이슈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